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괄시를 받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큰 소리치는 시모와 남편의 길을 눌러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나 오늘 새 차 뽑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는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당신 나 죽으면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멀쩡한 차 있는데 어쩌자고 또 차를 뽑아. 울 마누라 죽으면 이쁘녀 편네. 찾아서 재혼하겠지 뭐. 그걸 농담이라고. 하여튼 새 차 안 되니까 당장 환불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죽겠다, 죽겠어. 아, 죽겠다는 말 좀 입에 달지 말어. 난 당신 호강시켜 주려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건데 대체 왜 이러실까? 내가 먼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 사람아. 당신이 계획 없이 소비를 해대니까 그러지. 나는 집에 지내면서 전기며 수도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마트 갈 때도 그람 단위로 어디가 싸다 안 싸다 파악하면서 구매하려고 세 군데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좀스럽게 몇 푼 아껴봤자 평생 단위로 생각하면 얼마 아끼는 것도 아니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 맛있는 요리를 차려줄 생각을 해. 내가 하는 밥 잘만 먹더만. 하여튼 비싼 차에 최신형 휴대폰에 당신 겉멋만 들었지 사업하는 거 뭐 실속이라도 있어? 에이, 그래도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뭐. 당신이야말로 손맛 살려서 식당 차려보고 그래보는 건 어때? 장인어른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나름 솜씨 있잖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써대기만 하고 아낄 줄 모르는 마당에 나까지 모험하라고? 내가 식당 열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지. 당신이 나 망했을 때 식당 성공해서 보험 되어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앞으로 뭐든 큰 돈 나갈 일 있으면 나한테 검사부터 맡아. 알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늙는다고. 알겠어, 마누라. 호강시켜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지만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이 저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데 그거 아껴서 뭐 하냐면서 인생 한방 아니냐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 대부분은 시댁 식구들이 대어준 거라지만 남편이 하는 양을 보고 있으면 늘 불안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얘, 왜 민호가 갑자기 돈을 3천만 원이나 달라는 거야? 너 식당 하고 싶다. 어쩐다 하더니 민호 설마 꼬드겨서 아쉬운 소리하게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이한테 그런 말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그이가 사업이 많이 쪼달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조라는 건 말이다. 꼭 몸이며 마음 힘든 것만 돌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쪼달린다 싶으면 친정 쪽에도 말해서 자금이며 이래저래 물질로 거둘 수도 있어야지. 넌 어찌된 애가 집에서 퍼질러 있으면서 써대기만 하니? 저번에 집에 갔더니 영지버섯이니 홍삼즙이니 있던데 그거 다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입에도 안 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도 다 남편이 홈쇼핑 보고 산 것들이라서 저도 많이 혼냈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네가 뭔 자격으로 혼내 걔는 사업하니까 그런 것들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이 써대기만 하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비싼 것들 누가 먹는지 사진 찍어서 꼬박꼬박 보내거라. 우리 아들 민호가 먹는 거 봐야만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알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안 하죠. 그리고 그거 저도 몸 허하다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는데 자꾸 맘 상하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니? 내가 너 처음에 민호랑 결혼할 때부터 분명히 말했을 텐데 시집살이 모질게 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내가 독한 년인 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알겠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며. 어머님, 며느리로 지낸 지도 이제 4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저 그냥 인정해 주실 때도 됐잖아요. 모르겠다. 너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하라는 거니? 혼수라도 든든하게 해왔으면 또 모를까. 몸만 달랑오니 내 속이 정말 말이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가세 회복해서 돈 많이 보태주시고 있고 집에 있는 가전들 죄다 보탬 받았어요. 알지. 너도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했던 말인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사람 속이 안 그런 걸 어떡하겠니? 하여튼 간에 민호 잘 내조하고 사업 안 된다. 뭐다 힘든 소리 안 나오게 해라. 알겠어? 반대하는 결혼에 혼수까지 얼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핍박은 신혼 초부터 결혼 기간이 4년이 넘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수를 넉넉해온 동서와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차별을 하시는데 남몰래 눈물을 흘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려나 싶어 고민하던 제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 손맛을 익히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가게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큼 받아들이기에는 걱정이 되는 일이라 남편에게 상담을 했죠. 뭘 고민해? 당장이라도 해야지. 당신 손맛 끝내주는 거 내가 보장한다니까. 근데 친구가 같이 하자는 식당이라는 게 밤낮 없이 일하는 거라 고민이 돼서.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침 저녁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는 게 걱정이기도 하고. 그거야 내가 식당 가서 당신 요리하는 거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별 걱정을 다 한다. 당신 꼭 식당 해라. 내가 밀어줄게. 그럼 나 2천만 원만 어떻게 장만해 줄 수 있을까? 친구가 인테리어며 입지며 대다수 비용 다 대고 난 조금만 보태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셈일 것 같은데? 뭐? 2천?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 당신 얼마 전에 차도 새 걸로 휙휙 바꾸고 그러더만. 기존에 있던 차만 팔아도 2천만 원은 이미 나오겠다. 그건 이미 다 정리했지. 2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게 달라고 말만 하면 휙 하고 솟아나와? 뭐야 그럼? 당신 이때까지 나보고 식당 일하라며 종용하더니 막상 도와준다고 해놓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데? 화 좀 내지 마, 이 사람아. 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됐어. 나도 당신한테 애초에 기대 안 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신경을 꺼. 아, 진짜.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이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아님 엄마한테 말을 해볼까? 어머님한테 말했다가 또 경칠 일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이래? 도와주기 싫으면 차라리 도와주기 싫다고 말해. 사람 것 까칠하네. 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화날 일 있으면 나도 화나는 사람이라 이거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펑펑 과소비를 해대는 남편은 제가 식당을 차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자금 융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부터 시작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등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절 달래려들더군요. 납득이 아예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쓰는 것에는 펑펑 써대면서 제가 필요한 것에는 이렇게 아끼나 싶어 서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은 돈에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했고 식당을 차리게 됐죠. 여보, 당신 식당 일 요즘 잘 된다고 그러던데 나 사업자금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할 때는 난색표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1,000만 원씩이나? 일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셔. 에이, 마눌님. 우리 부부잖아요. 이럴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내가 1,000만 원만 해주면 2배로 불려줄 테니까 남편 한 번만 믿고, 응? 당신 돈 안 불려도 되니까 내가 준 돈 그대로 돌려주기나 해.
나도 당신처럼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야, 우리 마누라 식당 요즘 잘 된다 싶더니 아주 말부터가 당당하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어. 뻔히 비꼬는 거 아니까 적당히 하고.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는 언제 얘기할 생각이야? 나 식당 영업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지. 언제 한번 오시면 내 손맛으로다가 요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좀만 미루자. 아들 사업은 망해가고 있어서 빌빌거리는데 마누라가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라 그러지. 우리 엄마 성격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것도 있지만 당신 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나야 울 마누라 잘 나간다는데 왜 존심 상하겠어. 맘 같아서는 당신이 잘 나가고 나는 그냥 셔터맨이나 하면서 집에서 뒹굴고 싶다.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 당신. 집에서 뒹굴다가 나 로또 1등 당첨돼서 인생 역전하겠지. 이럼 되지. 우리 잘 나가시는 마누라? 남편의 요구대로 줬던 1,000만 원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배신을 했고 사업은 결국 망해버렸기 때문이었죠.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정말 틀림은 없는 것인지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친구와 운영하는 식당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지역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신 취직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 틀어박혀만 있을 거야. 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꾸 참견하니까 사람 초조해져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주고 가봐. 용돈 5만 원 준 거 벌써 다 썼다고? 에이, 5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인다고 생색이야. 이보세요. 이민호 씨. 하루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에요. 금전 감각이 영 없으신가 본데 백수한테는 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 못해? 내가 그냥 노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예전 인맥들 만나면서 양념 좀 치고 술도 좀 먹이면서 사업 준비하는 거라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보내는지 당신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는 사람이 한 달 중 3주는 집에 있니? 용돈 3만 원으로 줄이기 전에 적당히 염치 있게 굴어. 집안일도 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놓고. 여보, 그럼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무능해도 당신만 바라보는 이쁜 남편이잖아. 몰라.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있나 보지. 계속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거면 나 일하러 가볼게. 바빠. 앞으로도 나 백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막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지? 그럼 나 진짜 인생 망가질 거니까 절대 그럼 안 된다? 내가 자기 요즘 잘 나가니까 자꾸 악몽을 꾼다고. 그러니까 당신 돈 많을 때 진즉에 좀 잘해주지 그랬냐. 내가 2천만 원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망하지 그랬어? 미안. 내가 그거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당신 꼭 알아줘야 해. 그리고 집에 오면 마사지 해줄 거고 청소며 설거지며 싹 다 해놓을게. 이제야 당신이 분수를 안 해. 조금은 기특해질라 그런다. 울 남편. 그럼 기특한 남편한테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만 사주면 어때? 내가 세일하는 중인 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얼른 사줘. 기특하다는 말 취소할게. 여보 마님, 한 번만 사줘. 마님 소리 그만하고 어머님한테 당신 백수된 거 빨리 말하기나 해. 지금은 내가 돈 다 번다는 거 어머님도 아셔야지 않겠어? 조금만? 응? 이거 알려지면 나 남자로서 자존심 완전 망가지잖아. 하여튼 그놈의 자존심은 나 길게 안 기다려.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알겠어? 그래. 내가 당신 배려심 덕분에 산다. 사랑해. 백수가 된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연일 바삐 일을 하던 중 저는 무더운 날씨와 체력의 고갈로 인해 더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하면서 머리를 뒤흔드는 충격을 느꼈죠. 뭔가에서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긴 했지만 까딱하단 정말 사람 죽겠다 싶어 저는 시어머니를 밀친 뒤 경찰서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자고 있는 집사람한테 다짜고짜 따귀질인데? 내가 요즘 하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 난생 처음 정신병원에를 다 가봤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우울증 증세도 있고 스트레스성 치매랜다. 그게 다 우리 잘나신 며느리 덕분 아니겠냐? 응?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울화가 치밀어서 그래. 울화가 마트에서 너 장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봤다길래 우리 잘나신 며느리 뭐 하나 집에 왔더니 웬걸?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니? 그 모습 보니 하도 괘씸해서 손찌검 좀 했다. 왜? 돈도 못 버는 식충인년 때렸기로써니 우울증 걸린 엄마 경찰에라도 신고할 거냐? 엄마가 그래서 아들 인생 조졌다고 집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이나 알아? 당신 정말 말하려고? 비밀 지켜달라더니. 지금 당신이 얻어맞았는데 그게 문제야? 엄마 당장 집사람한테 와서 때린 거며 식충이라고 욕한 거 사과해. 집사람 매일 식당 일하다 더위 먹어서 쉬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백수된 나 대신 일한다고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집사람이라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백수가 됐다니? 민호 너 설마 사업 망했다. 이거니? 그걸 왜 이제 말을 하니? 그이 사업 망한 지는 꽤 됐어요, 어머님. 근데 집에서 망했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간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 용돈 더 올려드린 것도 집사람 생각이었고 그동안 나 대신 가장 노릇한 것도 집사람이야. 그런 사람 따귀를 때려? 엄마가 제정신이야 진짜? 당장 사과해. 집사람한테 엄마 사과 안 하면 나 의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라, 며느라가. 난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제 입으로 나 부끄럽게 그런 걸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식당 매출월 몇천을 벌건 용돈을 제가 올려드렸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요. 그냥 어머님 눈에 제가 미워 보이신다는데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게 돈 좀 벌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 니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치자. 근데 나도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어쩔 거니? 설마 하니 이 늙은 시모가 무릎 꿇고 빌며 사과라도 하리, 응? 그러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여보, 잠깐만. 난 잘못 없잖아? 응? 엄마, 빨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들 죽는 꼴 보기 전에. 나 사업 자금 안 대준다고 했을 때보다 더 센 걸로 보여줘야 정신 차릴 거야? 정말 그때 지옥 같았던 거 재현시켜줘?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안 돼. 엄마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지금 당장 나 있는 데에 와서 집사람한테 사과해.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은 본심이 아닌 협박성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난생 처음 눈물을 보이며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미쳤었던 거라며 자책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군요. 맘 같아선 용돈을 끊는다거나 남편과 이혼해서 따귀 날린 잘못의 대가로 후회하게 만들고 싶기도 했었지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는 데에 저 또한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군요. 그 뒤부터 남편은 취직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저의 눈치를 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지만 돈 문제로 워낙 시달렸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남은 응어리가 해소되기까지 앞으로도 쭉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봤으면 좋겠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다 얼마 전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을 감옥살이하게 만들게 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설마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면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 지영이 너 말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단지 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얘기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되시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 너 조만간 엄마 좀 봐야 할 것 같아. 엥? 나 어제 어머님 뵀었잖아. 그런데 왜 또? 사정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나 사실 엄마가 둘이야. 지금 아빠랑 재혼한 엄마는 새엄마고 원래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럼 친엄마 분이랑 조만간 봐야 한다 이 말이야?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나도 엄마 딱히 너랑 안 만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친엄마라면서 어째 태도나 말하는 게 많이 미적지근하네.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아니, 워낙 나 어릴 때 이혼한 사람이라서 사실 원한도 정도 없어. 단지 내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에야 결혼한다니까 연락이 와서 문제지. 내 결혼식에 그래도 친엄마니까 꼭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 나야 뭐 할 말도 없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래. 일단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고. 그래서 골치는 아픈데 일단은 두고 보려고. 알겠어. 그럼 뭐 나도 한번 만나 뵙기는 해야겠다. 얼마 안 볼 사이라도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 우리 이쁜 태호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무리다 싶으면 그냥 거절해도 되니까 너무 맘 부담 갖지 말고.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만난 시어머니는 비싼 옷이며 가방을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돈 많고 교양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투도 부드러웠던지라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편하게 말 놓기로 했으니까 말 놓아도 괜찮겠지. 그래, 지영 씨라고 했나? 네, 어머님. 편하게 지영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 지영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혹시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는 복장이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는 봤는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너 그럼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차림이 그게 뭐였니? 검은 정장인지 뭔지 입고 왔었던 거 영 아니더라. 아, 제 나름대로는 어머님 만난다고 격식을 차렸었던 건데 너무 그게 과했나 보네요. 아니, 격식 차린 건 좋은데 다른 의미로 격식을 안 차렸더라고. 그거 브랜드 뭐냐고 물었을 때 너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다는 증거야. 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였다는 건가요? 그래. 나는 너한테 보이려고 비싼 코트며 가방까지 걸쳤는데 넌 너무 후줄근하니까 내가 다 창피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무시하는 거 알지? 비싼 옷은 재질부터가 이미 다르거든.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원단이며 브랜드 같은 거 다 따진다. 저나 태호 씨나 그런 걸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썼나 봐요. 다음부터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에 미달인 인생은 결국 남들한테 욕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겠니? 말 대답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된다. 네, 어머님. 신경 쓰도록 할게요. 태후게, 그래도 내 핏줄이네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해 주렴.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의 친모.
이미 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까칠하게 이것저것을 지적해대니 진이 빠지더군요. 잠깐 만날 때만 신경을 쓰면 되겠지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제게 슬슬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50만 원만 지금 빨리 이체 좀 해보거라. 50만 원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요즘은 모바일 뱅킹인가 뭔가 다 된다며 그거 설치해서라도 빨리 보내보거라. 내가 정말 급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태호 씨한테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은행까지 일단 걸어가고는 있을게요. 지금 CM이 될 사람한테 돈 보내주기 싫다고 쓰는 거니? 내가 뭐 용돈을 달랬니? 예단을 미리 달라고 했니? 그냥 5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고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가족 관계가 되겠단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가훈이 친한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라서요. 아버지가 늘 신신당부하는 거라 빌려드리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랑 내가 지금 친한 사이니 그럼 빌려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죽어라. 네? 그냥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좀 힘들겠네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내 아빠, 아니 사돈 양반이 한 말이니 왜 대체 그렇게 세상 팍팍하게 사신다니? 이은아, 한번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원래 잘 사셨는데 보증서고 그랬다가 다 날리셨거든요. 보증서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셔서 아버지나 저나 신경 쓰고 있어요. 도박이 뭐 나쁘기라도 하다니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건 반대로 따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아니, 됐다.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앞으로 내가 부를 일 있으면 제깍제깍 나오기나 하거라.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뻔뻔하게 하기에 대체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죠. 나도 안 그래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 뭐? 100만 원씩이나? 근데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200만 원으로 갚아주더라. 한 이틀도 안 돼서 바로 갚아주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대. 그럼 100만 원은 왜 추가로 더 주신 건데? 돈 빌려줄 때 일부러 다짜고짜 말했던 건데 믿고 빌려줘서 고마운 비용이라나 뭐라나? 나도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빠 얘기 들어보면 엄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설마 아버님한테 최근에 만났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거야? 아니,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냥 넌지시 과거 얘기 물어봤었지. 근데 알면 실망할 거라면서 그냥 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래. 그 이상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과연 남자친구의 친모에게 얽힌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던 저는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배나 되는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상식 밖의 행동이다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결혼식을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의 친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시설의 봉사활동에 저를 끌고 가더군요. 오늘 봉사활동 해보니까 좀 어떻디 친해졌다든가 정 붙은 사람은 있고?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서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은 무슨 계기로 봉사활동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든 사람 돕는 게 내 낙이라 그렇지. 별거 있겠니? 보나마나 뻔한 걸 물어보니 대답하기도 민망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웃으시면서 대하시길래요. 사람이 늘 웃고 살 수야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괜히 잘해주면 더 엉겨붙어서
봉사활동도 힘들어지기만 한다. 너도 앞으로 봉사활동 할 일 있을 테니 꼭 명심해 두거라. 어떤 남자분이랑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랑은 친하신가 봐요? 얘는 내가 뭐 길게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어떻게 지냈냐부터 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해대고 여유가 만만인 걸 보니 결혼식 준비는 아주 잘 되고 있나 보구나. 결혼식 준비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태호 씨도 많이 신경 써주고 있고요. 그 결혼식 준비에 상견례가 빠졌다는 생각은 못하니 조만간 날 잡거라. 내가 한번 얼굴은 봐야겠으니까. 이미 한번 했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태호 친모다. 친모. 졸지에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번 봉사활동에 갔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아예 봉사활동에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활동 중에 다시 보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떠올라 남자친구와 함께 재방문을 했죠. 열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비 시모와 함께 방문했던 걸 알아봤는지 예비 시모와 길게 대화하던 남자분에게서 인형을 각각 하나씩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인형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 약간 감촉도 뭔가 비닐 같은 거 든 느낌이고. 누르면 소리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건데 배터리 다 된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감촉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궁금한데 한번 뜯어봐도 괜찮으려나? 엥?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받은 선물인데 그걸 뜯어도 되나? 그래도 주신 성의가 있는 건데. 원래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살짝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바느질 잘 해놓으면 되지. 에이, 그러지 마. 태호 너 바느질 같은 거 못한다며. 아님 나중에 나 있을 때 같이 확인하든가. 그러자. 그럼 마침 내일 상견례니까 그때 챙겨오면 같이 확인해봐도 될 테고. 아버님한테 영 죄송하네. 엄마 괜한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르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냥 사정 말하고 안 가도 된다? 아버지도 태호 너 친모분이랑 그래도 안면 터야지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 몸 좀 불편하긴 해도 휠체어로 왔다 갔다. 잘만 하니까 나로선 뭐 말릴 이유가 없네. 저는 남자친구와 2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퉁명스런 남자친구의 친모 때문에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이해 못할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갖게 된 아버지의 의족을 보면서 표정을 구긴다거나 단답을 하는 등 모습에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아버지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친모 때문에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오늘 상견례 때 태호 네가 봐도 좀 많이 선 넘었다 싶었지? 근데 미칠 거 없이 그냥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너도 그렇게 하라며? 아니. 너 아버님 달랜다고 같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챙겨놨던 인형 확인해봤거든?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게 뭔데? 설마 약 같은 거 아니지? 지금 경찰서에서 확인받고 있는 중인데 상황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약 맞는 것 같아. 너랑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얻었다고 했더니 네 인형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대. 그럼 뭐 어떡해? 내가 지금 뜯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면 돼. 증거 보존하고 확인하는 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내가 불러주는 경찰서로 지금 바로 오면 될 것 같네? 알겠어. 그럼 지금 인형만 챙겨서 곧장 갈게.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없지? 나 지금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아. 이건 이 문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었거든. 옛날에 사기 도박했었던 적이 있어서 전과도 있다더라고. 약 운반책 같은 걸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경찰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언 좀 들어둘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갑자기 무슨 말에 꽂혀서 소름이 돋는다는 건데? 어머님 말이야. 저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우리 인형 줬던 시설 남자분이랑 친해 보이길래 그냥 친하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좀 심하게 발끈하시더라고. 어쩌면 우리한테 인형 준 것도 어머님이 언지를 조났었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태호, 너 돈 빌렸다가 바로 비싸게 갚았던 건 지금도 도박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그야 모르겠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다 얘기하자. 저는 결국 남자친구, 선물을 건넸던 시설의 남자분까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모가 남자분에게 인형을 선물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남자분이 제게 인형을 건넸었던 건 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모,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전과자와 제가 함께 방문했었던 걸 기억한 덕분이었죠.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당해하고 있던 중 이 일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나 300만 원만 좀 당장 빌려주거라.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아하, 그 잘난 사돈 양반이 신신당부한 말 때문이라 이거지? 근데 너 봉사활동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 말은 너무 그렇게 담아두면 안 된단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너 프로필 사진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구나. 어머머, 근데 사돈 양반 의족한 거 다시 봐도 참 흉측도 하다. 예. 적당히 하시죠. 돈 못 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욕까지 하시나요, 지금?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집안 망신당하기 딱 좋게 생겼네. 괜히 끌고 갔다가 사람들 구설수에 파혼당하기 싫으면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결혼식 할 거니깐. 뭐? 아줌마? 결혼식을 나 없이 해? 너 지금 미쳤어? 좀 모질게 말 좀 했기로써니 태호 친모인 나한테 막말을 해? 아줌마도 좋게 쳐준 거예요. 약 유통 전과도 있으시고 사기 도박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술 먹었니? 지금 시모될 사람한테 하는 미친 소리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아줌마,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는 인생은 남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넌 정말 안 될 애구나. 태호한테 내가 너 어떤 싸가지인지 말해줘야 정신 차릴래? 우리 잘난 아들 채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 어릴 때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열받을 건덕지가 뭐 있을지 모르겠네? 보나마나 태호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었지? 아니면 뭐 약 운반책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 아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약 운반책이라니 내 듣자 하니까 이 미친년을 가만둬선 안 되겠구나. 누가 미친 여자인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되겠죠, 아줌마. 야, 너네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된 남자친구의 친모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약을 보관, 유통하려던 계획이 있었고 꾸준히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었습니다. 약 봉투에 비닐이 나와 있고 가택 수사를 하니 약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게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죠. 이 일로 양가 집안에 결국 전해지게 됐고 결혼식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식의 일정까지 무리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모이자 전과자였던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조금은 성장했을 본인을 기대해봅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위로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은 분이셔서 두 아들 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싫어서 대학 졸업 후 독립을 선언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공방을 열었고 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원하는 삶의 궤적에서 벗어난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항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시어머니 관계에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종범이 곧 결혼할 거다. 어머, 아주버님이 만나는 여자가 있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기는 거네요. 말이야, 네 형님이지만 너랑은 아주 차원이 다르단다. 너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들어는 봤니? 거기 졸업해서 지금은 외국계 기업 임원이란다. 저도 하버드 대학 알아요. 거기 졸업하셨을 정도면 정말 똑똑하고 멋진 분이시겠네요. 말해 뭐 하겠니? 너처럼 촌구석에 처박혀서 손장난하고 있는 애랑은 차원이 다르지. 니네가 하고 있는 그 뭐지? 공모시기. 공방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라. 그걸로 돈이 벌리기나 하니? 너네 백수인데 남한테 말하기가 쪽팔려서 공방인지 뭔지 한다고 구라치는 거 아니니? 그럴 리가요. 그이랑 저랑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장소예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주고 이제는 나름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는걸요.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저희 앞가림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앞가림 웃기시네. 그런 코딱지만한 가게로 앞가림이 되는 거면 청년 백수가 왜 생기니? 아유, 됐어. 너네만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어머님, 이제는 저희 인생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수 씨랑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뭔지 보고 싶으면 우리 첫째 아들 종범이를 봐라. 합격 시기가 조금 늦춰지기는 했어도 내년 안에 고시 붙을 거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여자를 데려왔잖니. 지방 어딘가에 처박혀서 애들 소꿉장난하고 있는 너네랑은 급이 달라. 하버드 며느리라니 이게 웬 횡재인지 모르겠구나. 아주버님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35살이 되도록 고시 공부만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합격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결혼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데려온 여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저희 남편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자기야, 소식 들었지? 아주버님 말야, 곧 결혼 날짜 잡으시려나 봐. 엄마한테 전화 와서 들었어. 우리 형이지만 말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취직도 안 하고 몇 년째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고시 공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주버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게다가 예비 형님이라는 분 정말 대단하시던걸? 하버드 나와서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니 너무 멋지잖아. 난 정말 모르겠어. 고시 공부하느라 직업도 없는 우리 형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으며 그런 여자를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왜 우리 형을 좋아하냔 말이야. 이 결혼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구석이 있어. 나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기는 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결혼은 주변에서 처음 보거든. 그래도 아주버님 이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행운이 굴러들어온 거 아닐까?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아주버님의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계 임원까지 오를 정도로 능력 있는 여성분이 어떻게 무직인 저희 아주버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기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을 분위기가 아니었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야,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번 주 주말에 만나서 소주 한 잔 콜?
정말 미안해. 이번 주에 상견례 있어서 서울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웬 상견례? 고시 공부한다던 아주버님이 곧 결혼하신대. 나도 아직 예비 형님 얼굴은 못 봤는데 아주 멋진 분이신 것 같아. 나 빼고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지 원.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너한테 사기를 친 그 사기꾼이 나쁜 거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꼭 잡을 수 있어. 요즘도 사기꾼 찾는 전단지 붙이고 다녀? 전단지도 붙이고 방송국에 제보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네. 나 정도 사기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나는 내 전 재산을 사기꾼한테 뜯겼는데 말야. 지난달에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났었다며. 그때라도 잡아서 유치장에 쳐넣었어야 했나? 그랬어야 했는데 그 여자 말발에 또 넘어간 내가 머저리지. 너도 알잖아. 그 여자 보통 사람 아닌 거. 알지? 너랑 같은 동네에서 언니 동생 하면서 3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잖아.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전 재산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날로 야반도주했다며. 천벌을 받아도 모자를 인간이야. 그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어.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덤볐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용히 어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단둘이 대화를 했는데 자기도 지금 돈이 없대. 뭐 그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남의 돈 빌려간 후에 잠적해놓고 돈 없는 게 자랑이니? 그 여자 말로는 시골에 땅 가진 노인네 한 명을 알게 됐는데 조만간 그 땅이 자기 차지가 된다는 거야. 그 땅 팔아서 돈 생기면 내 돈 갚을 거라면서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 있지. 그 말발에 또 속아서 그 인간을 보내줬어. 정말 열받는다. 근데 좀 찜찜했던 게 그날 나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달라는 거 있지. 수면제를 왜? 그것만 해주면 내 돈 갚을 수 있다길래 나도 아무 의심 없이 수면제를 처방받아줬어.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거야. 시골에 땅 가진 노인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자한테 땅을 줄 리도 없고 내가 처방받은 수면제가 또 그 여자 사기극에 이용될 것 같아서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그 사기꾼 여자를 빨리 찾는 게 급선무야. 상견례 끝나고 바쁜 일 마무리되면 나도 같이 전단지 붙일게. 힘내자 친구야.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며 그 주 주말에 상견례에 다녀왔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본 형님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서구형 미인의 활달한 성격일 거라는 제 짐작과는 다르게 매우 차분하고 평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쳐다봤는데도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잘 다녀왔어? 사기꾼 찾는 전단지 새로 뽑았는데 눈에 잘 들어오나 모르겠어. 네가 한번 봐줘. 상견례 잘 마치고 오래간만에 서울 구경도 잘하고 돌아왔지. 이번 전단지는 색깔이 강렬하네. 잘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 왜 그래? 수정할 거 있으면 말해줘. 나 이 사람 꼭 찾아야 한단 말야. 이 사람이 우리 예비 형님이야. 뭐라고? 너희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는 그 하버드 나온 여자?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어디에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어서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맞아. 설마 너희 시어머니 시골에 땅 같은 거 갖고 계시니? 맞아.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땅 명의가 시어머니한테 갔거든. 너도 알겠지만 우리 남편은 워낙 어머님 눈밖에 난 자식이라 어머님 땅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어. 어머님이 그 땅은 아주버님한테 물려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기도 해서 더더욱 관심도 없었지. 그 사기꾼 여자가 시골 땅은 큰아들한테 물려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게 분명해. 게다가 아직 미혼이니 접근하기에 딱 좋겠다고 생각한 거겠지? 빨리 이 결혼 막아야 해.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후 시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어제 이삿짐 옮기느라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지 뭐니. 이 집이 기운이 참 좋은가 보다.
내가 평생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어제는 마치 기절한 것처럼 깊은 잠을 잤구나. 이렇게 깊게 잔 적은 10년 만에 처음이야. 어머님, 어제 이사를 하셨어요? 이 집이 말이다. 첫째 아가가 사온 아파트다. 그것뿐이냐. 날 모시고 살겠다면서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라고 부르지 않겠니? 그 여자가 벌써 제가 짐작한 게 확실하네요.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생각할수록 비교가 돼서 참을 수가 없구나. 첫째 며느리는 시집 온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왔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네가 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돈이 없으면 말이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여기 새 집이니까 너가 와서 물걸레질이라도 해.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첫째 형님이라는 그 여자, 여러 사람한테 돈 빌려서 야반도주한 사기꾼이에요. 지금 타깃이 어머님이에요. 그 집으로 부른 것도, 기절한 것처럼 잠든 것도 전부 그 여자 계략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 집에서 당장 나오세요. 뭐라고? 첫째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 이거 보세요. 제 친구한테 5천만 원 뜯어서 달아난 여자예요. 다음 타깃이 시골에 땅 가진 노인네라고 했대요. 혹시 부엌 찬장 같은 곳에서 약봉지 못 보셨어요? 제 친구 이름으로 땡땡시 땡땡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봉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밤에 수면제를 먹이고 무슨 수작을 꾸미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하는 거니? 어제 첫째 며느리가 이걸 서랍장에 넣어두는 걸 봤거든. 이거 맞아요. 내가 잘 때도 인감도장을 몸에 지니고 자는 습관이 있어. 그 얘기를 첫째 며느리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 아직 없어진 물건은 없으시죠? 인감은 내 비밀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걔가 못 찾은 것 같구나. 중요한 서류도 전부 다 남아있어. 그럼 얼른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 집에 더 계시다가는 그 여자가 어머님 식사에 또 무슨 약을 탈지 몰라요. 얼른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저희 예비 형님이 해왔다고 하는 그 아파트는 3달짜리 단기 월세였습니다. 어머님을 속여서 이사 들어오게 한 후 약을 먹여 재우고 인감도장을 훔쳐 달아나려는 계획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번에는 저의 시어머니에게 접근하다가 꼬리가 밟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학벌만 좋지 뭐 하나 자기 손으로 이룬 적 없는 첫째한테 그런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니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어머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결혼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야. 일단 종범이랑 결혼부터 시켜놓으면 자기가 나중에 정신 차려도 도망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린 사기극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단다. 너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끔찍하구나.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종범이도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 더 이상 고시 뒷바라지 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해놨다.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 배우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 오늘 면접 보러 갔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말이다.
종수가 저렇게 지방 내려가서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사는 게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널 원망했단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독립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종수가 대견하고 그런 종수랑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왜 그동안 너네들을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내가 한 모진 말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종수 씨도 어머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건 없어요. 시골 땅은 내 몫까지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다. 종범이랑 종수, 그리고 너한테 3분의 1씩 증여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해놨어. 너한테 정말 고맙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사기꾼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후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 저희 남편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아서인지 더욱 열심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시댁이라는 지옥불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33살의 젊은 청년 농부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물려받아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탐내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효진아, 지금 시내에 나갔니?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너 정말 이 할애비한테 농사일 배울 거냐? 당연하죠, 할아버지. 보고 배운 게 농사일인데 이왕 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워야죠. 저 지금 농약사만 들리고 바로 갈게요. 나는 네가 이런 험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어느 누가 하나뿐인 손녀가 고생길을 자처한다는데 좋아하겠니? 에이, 할아버지, 항상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고. 저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만 주세요. 어려서부터 농사 지으려고 저 대학도 농대 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인터넷으로 야채랑 이것저것 판매하는 거 보셨죠? 그거 오늘도 주문이 5개나 들어왔어요. 나는 그저 시장이나 마트에 납품이나 해봤지. 역시 젊으니까 다르긴 하구나. 내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같은 결정이면 이 할애비가 도와주마. 와, 정말이죠? 그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참, 들어가는 길에 오랜만에 신라짬뽕 포장해 갈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저번처럼 논두렁에 차 빠뜨리지 말고. 에이, 할아버지는 제가 그땐 정말 실수였다니까요. 저 운전 고수인 거 모르셨죠? 아무튼 금방 들어갈 테니까 점심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원래 제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봐온 게 할아버지의 모습이니까 농사일이 되게 친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첫 기틀을 잘 닦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 지역 방송국에 출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씨. 여기 방송국인데요. 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사전 인터뷰 진행을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전달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려울 건 없어요. 젊은 농업인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라 그냥 솔직하게 답변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질문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여기 톡으로 질문지 보내드리면 답변 달아서 보내주셔도 돼요. 바쁘시다 보니까 톡으로 주고받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읽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달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다음에 방송국 가서 뵈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그리고 효진 씨, 다름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효진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상황인지라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방송국 올라가면 커피나 한 잔 해요.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되면서 꽤 오랜 시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어른들한테도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남편을 좋아라 하셨고 친손주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가 있는 충남 지역으로 전출을 오게 되었고 연애도 오래 했겠다.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효진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도시에 살던 젊은 사람 시골로 내려오게 한 것도 미안하고 겸사겸사 신혼집 봐둔 게 있어서. 어떠냐? 마음에 들어?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인지도 해놨다.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마음에 들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내에 그냥 적당한 집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자식들 다 죽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가서 창피함 당하지 않게 늘 노력하는 거 알잖니.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할 것 같아서 조금 큰 데로 산 건데. 에이, 난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장희 씨랑 메시지 할 수 있게 연결해 줄게. 자기야, 우리 신혼집 걱정은 덜었어. 할아버지가 단독주택 구매하셔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셨대.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도 되는 건데 신경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효진이랑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자네나 효진이나 다 같은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효진이랑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행복하게만 살아. 그럼요.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따로 인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시내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번에 괜찮은 고깃집 오픈했던데 제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고맙네. 그럼 내 연락하지. 고생하게. 결혼하기까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찾아오는지 저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의료 상담을 하는데 치매기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나 치매 초기가 맞았고요. 효진아, 이 할애비가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매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주책 맞아서 뭐 죽는 병도 아니고 너한테 피해주기 싫으니 나 요양원 보내다오. 내가 안 그래도 미리 알아봤는데 김영감 입원한 거기로 부탁하마. 요양원이라뇨. 저랑 같이 사실 생각을 해야지. 아직 앞길 창창한 너한테 벽에 똥칠할 나를 맡긴다니 가당치나 않구나. 차라리 요양원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그래야 너도 고생 덜 할 거 아니냐? 그래도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없이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인데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늙으면 살다 제때 가는 거지 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일단 알겠어요. 저 볼 일 보고 금방 들어갈 테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요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홀로 농사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시내에 모종을 사러 갔어야 했는데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모텔촌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모텔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정말 의외의 인물이 와 있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건데요. 할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들이밀며 뭔가 이야기하시는데 병실 문을 들어가니 저를 보고 놀래시더라고요. 떨어뜨린 봉투를 주워보니 재산증여, 보험가입 등등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두 분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네요. 너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해야지. 버릇없게 이게 뭐니? 나 바쁜 거 알잖아. 할 말이 뭔데? 이거 보이시죠?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치매인 거 아시고는 무슨 개수작 부리신 거냐고요. 당신 스토커야?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그건 세아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그저 사장 어르신이 더 편찮으시기 전에 보험이나 두둑히 들어놓으라고 찾아간 거야. 그리고 재산 그거는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가 물려받게 될 거잖니. 네가 경황이 없을까 봐 내가 신경 써준 건데 그렇게 날 세울 건 아니라고 본다. 말 잘했네. 나 곧 방송국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솔직히 할아버님 치매시면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그리고 그 농사일 그만하면 안 돼? 모임 나가서 와이프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 비웃는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필요 없고 너랑 나는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이혼?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내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아? 나도 곱게는 이혼 못해. 하려면 나한테 10억 정도 떼줘. 그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당신이 온라인 마켓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넘겨줄래? 우리 지은이랑 새 출발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거든.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업해야 하는데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이 탐나서 말야. 너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구나. 두고 봐. 내가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려무나. 돈이 그렇게 많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혼 이야기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네. 너희들 이혼해라. 어머니, 정말 당당하시네요. 저 사진 보고서도 어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죠? 지금 이혼해도 유책 배우자는 저 사람이라고요. 감쌀 걸 감싸야죠. 남자가 바깥일하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가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이왕 이혼할 거면 네 서방 기는 살려주고 이혼하려무나. 가뜩이나 사업한다고 머리 굴리는데 보탬은 돼줘야지. 어머니나 저 사람이나 뻔뻔한 건 매한 가지네요. 저 사람한테 줄 돈 없고요. 오히려 제가 받으면 모를까. 우리 할아버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질 거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저는 농사일마저 제쳐두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선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증거 들이밀고 위자료 받고 끝내면 수월하겠지만 곱게는 보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기로 했죠. 돈에 환장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려고요.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이 좀 안 좋다는 것 같네. 암이래. 뭐? 암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요즘 얼굴 안색이 어두워져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생각했는데 암이더라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이 좋은 척하자.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용한 한의원에서 약이라도 지어달라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만 힘써. 그래도 내가 죽을 병 걸렸다니까 신경은 쓰이나 보네.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졸지에 호랩이 되게 생겼는데 너 그나저나 보험 들어놓은 건 뭐뭐 있냐? 사업하는 애가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있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야지. 야박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곧 이혼할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단 건강부터 챙겨. 아무리 헤어질 사이라도 그동안 맺어온 부부의 연이 있는데 나도 적어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고. 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래,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만 믿고 있을게. 나 할아버지한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얼굴 보고 힘내야지.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얘, 쟤 저거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한다니? 니들 재산 공유하고 그런 거 있어? 정리할 거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 사람 종신보험 없는 걸로 아는데 할아버님이 땅 가진 게 크신데 그거 처분해야 하나. 내가 잘 구슬려 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아니, 내가 저번에 사돈어른 요양원 가서 서류 들이밀고 쇼부 보고 오려 했는데 어쩜 딱 맞춰서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나오느라 어휴. 사업하는 사람이라 내가 모르는 돈도 제법 있을 거야. 농사일이 저래봬도 매출이 좋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시세로 치면 7억이 넘는 거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둘러대서 정리해버려야지. 우리 엄마 이제 2다리 뻗고 호강할 일만 남았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팔 잡히게 생겼구나. 고맙다 아들.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프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증거 수집을 위해 연기를 하던 참이었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며 사진이며 모든 걸 제 휴대폰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업 특성상 통화를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상간녀랑 통화한 파일도 있더라고요. 역시나 제 목숨값을 노리고 셋이서 짜고 치는 내용이었는데 정확한 병명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을 재가입시켜야 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아주 조금의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방송국 게시판에 올린 거 너지? 당장 안 내려? 아쉬운 거 없는데 내가 왜? 나 이미 변호사 선임 다 끝냈고 이거 한번 볼래? 지금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방송국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딴 짓을 해? 얌전히 이혼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너는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이니? 마누라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도 딴 여자랑 모텔 드나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자기 엄마 시켜서 어떻게든 돈 가로채려고 꼬드기기나 하고 그걸 보고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드세요? 방송국에 불륜 소문 다 나서 불명예 퇴직 권고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 조지겠다 이거야? 너는 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너도 가정 있고 아이가 있는 입장인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파렴치한이라고? 시골에서 농사 따위나 지으면서 돈벌이 겨우 하는 주제. 너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어. 시골 출신이 어딜 감히. 더 이상 니들같이 더러운 것들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미 소송 진행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소장 날라갈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변호사 선임해.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도 부부로 살아왔는데 서로 조율할 건 해야지. 재산 분할은? 응, 너한테 넘겨줄 재산 따윈 없어. 굳이 가져가고 싶다면 결혼하면서 들고 온 5천만 원? 그거 다시 돌려줄게. 대신 내가 위자료 청구하면 배로 돌려줘야 할 거야. 어디 같은 것끼리 비비적대고 잘 살아봐. 지금 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겨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재산을 뜯어낼 심산이었기에 돈을 이리저리 펑펑 쓰고 다니며 외제차도 사고 온갖 사치를 부렸더군요. 직장에서 잘리고 그 업계에서는 소문도 나서 취업이 어려웠나 봅니다. 내연녀랑 잘 살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결국 이래저래 집도 내놓고 방 2개짜리 지하 3방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지만 말이죠. 저는 물론 매우 건강한 상태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투자해 마을에 농기계 창고를 지었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잘 풀렸고 할아버지도 치료에 전념하시며 예전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업 쪽에 일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장인한테 얘기해서 5천만 달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사위가 사업 힘들다고 하면 집이며 땅 팔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게 장인 아냐? 그게 가족인 거라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이 집 장만할 때 뭐 얼마나 보탰다고. 혼수며 집 사는 거며 우리 집이 다 했잖아. 그래놓고 가족이니 어쩌니 들먹이는 말이 나와? 와, 그렇게 자꾸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우리 좀 마음으로 생각하자. 무슨 로봇 아니잖아. 나나 당신이나. 나도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당신 집안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니까 하는 말 아냐. 아주버님 쪽에 사업한다고 1억인가 줄 돈은 있으면서 나 결혼할 때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안 보태주신대? 그때는 우리 집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었다고 몇 번을 말해. 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1억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럼 당신 속이 풀려? 응, 그 1억 꼭 받아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신이 이제까지 사업한답시고 아빠랑 엄마한테 돈 빌리게 한 거 다 갚았으면 좋겠고 결혼하면 각자가 재산 관리하자고 해놓고 야금야금 나한테 가져간 돈도 다 내놨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받는데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럴 거면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결혼 전에는 이렇게 무능하고 맨날 돈 달라고 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우리 결혼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 응?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도 빨리 해야 한다. 초조해했던 게 실수였어. 당신이라는 사람,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또 잘못했냐? 돈 못 버는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 집안에서 총애받는 아들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 기억나지? 집안에서 거의 내놓다시피 한 자식이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이번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며 야금야금 빌려간 돈은 1억이 넘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놓고 당신이 뭐 제때 갚긴커녕 이자라도 내놓은 적은 있고? 그래서 돈 못 버는 게 죄라 이거네. 야, 더러워서 내가 부자 되든지 해야겠다. 진짜 더럽게 치사하네. 당신 실속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인 거 나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기대도 안 해. 무능해도 되니까 그냥 당신 허접한 사람인 거 인정부터 하라고. 그리고 당신 분수에 맞게 사업 접고 직장 취직이나 알아봐. 제발 좀. 됐다. 너같이 돈에 미친 여자랑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말을 말자. 맞선에서 만난 남편은 경제력이나 집안 배경이 비슷하다 싶었고 성격이나 취미 또한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실속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나 그이랑 이혼해버릴까 고민이야.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할 걸 그랬어.
엄마 말 안 듣고 서둘렀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진짜. 이미 결혼했으니까 너도 진득하게 버티려고 노력을 해봐. 박서방하고 부부 요가 이런 거라도 받아보면서 좀 애정 회복부터 하려고 해보고, 남자 자신감 죽여봤자 너도 좋을 거 없다. 엄마도 참 보살이다, 보살이야. 엄마 아빠 돈 홀랑 까먹은 박서방 밉지도 않아? 내가 엄마였음 딸 이혼한다는 말에 쌍수 들고 환영할 텐데.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뭐든 성급하게 결정짓지 말라는 얘기야. 인생 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거지. 너 결혼할 때 내가 서두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 사. 당장에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 싶어도 조바심 내지 말라고 했지.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든 시기라는 게 있잖아. 이모들이며 주변에서도 결혼식이 좋은 때 놓쳐버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말들이 많아서 그랬지 뭐. 아직 30대도 안 된 게 뭐 그렇게 바쁘다고. 하여튼 간에 너 혼자서 결정 안 하고 이번에 엄마한테 물은 건 잘했다. 엄마 생각은 어떤데? 그럼 진짜 박서방이랑 이혼하지 말고 있어봐? 당장 성공할 것 같다고 붙들고 실패할 것 같다고 버리는 게 부부니? 손 벌리는 거 미안해하는 것도 이해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괜찮으니까 너나 결혼 생활 신경 쓰거라.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조바심이 이런 결과를 빚은 게 아닌가 싶어 반성도 됐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생각했고, 엄마의 말대로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커플 요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두 분 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수업 때도 꼭 참여해 주시고 회원권으로 결제하시면 많이 절약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땀 빼니까 즐겁긴 한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이가 운동 쪽은 영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강사님 앞에서 왜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나 대학까지만 해도 농구 동호회 에이스였던 사람이야. 왜 이래? 미리 결제해 놓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돈 썼다 싶어서 오히려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다른 강사분 안 쓰십니까? 남자 강사 필요하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머, 그럼 저야 환영이죠. 몸의 밸런스도 좋으시고 농구하셔서 그런지 탄탄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또 좋은 소리 해준다고 나대지 말고. 앞으로 쭉 운동해야 하는데 지금 의욕 냈다가 나중에 안 갈 때 돌아보면 얼마나 쪽팔리려고 그래. 원장님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보답해야지. 나중에 좋은 사업 아이템 개발하게 되면 그때 돈이라도 불려드릴까 싶네. 어때요, 원장님? 관심 있으세요? 저야 좋죠. 언제든 기회 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앞이라 말은 안 했는데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결혼한 유부남이 뭐 그렇게 여자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어. 괜히 당신 들이대는 거 보고 오해할라. 에이, 원장님, 나이가 30대 후반이시다. 나랑 당신처럼 20대 청춘도 아닌데 오해는 무슨 오해? 그리고 당신이 나 사업하는 거 안 도와준다며. 가족들의 아내까지도 반대하는 일이니까 나 혼자 어찌어찌 투자처 장만해봐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원장님한테 설마 당신 투자 빌미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지? 어허, 돈을 뜯어낸다니. 남들 들으면 내가 뭔 사기꾼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 원장이라는 여자 알고 보니까 그 건물 통째로가 본인 것 같더라고. 그건 또 언제 어떻게 알아냈어? 미리 조사라도 했어? 미리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소문엔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 물었다가 과부되면서 돈이 좀 많이 생겼다. 뭐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런 소문을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믿고 들이대는 당신도 한심한 거 알지? 아 진짜.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시작도 전에 이렇게 기를 죽여. 됐고, 앞으로 나 요가 빡세게 배워볼 거니까 당신도 협조해. 안 그럼 나 혼자서라도 요가 배우러 갈 거니까. 알겠어? 남편은 돈이 많은 요가 학원 원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에 든든한 투자처를 장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능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사기꾼은 아니니 마땅히 말릴 명분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요가를 본격으로 시작하고부터 외출이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자 바람이라도 피나 싶어 의심이 가서 따지고 들었죠. 당신 요즘 대체 뭘 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선을 점점 넘네? 어차피 나 집에 가봤자 바가지 긁는 년한테 내가 뭐 이쁘다고 얼굴 도장을 빨리 비칠까? 바가지 긁는 년? 뭐야, 지금 당신 또 술 마시고 있는 거야? 남이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사업하겠다는 남자가 술 좀 마시겠다는데 어디 여편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어이가 없네. 지금 당신 어디서 누구랑 술 마시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당신 정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혼나? 당신이 날 어떻게 혼낼 건데? 뭐 잘난장인 장모한테 말해서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러는 게 고작이겠지. 술 마시고 이렇게 주정 부릴 거면 그냥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운운하는데 나도 많이 힘들다고. 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응원은커녕 잔소리만 하는 여편네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더 말 걸지 마라. 지지해줄 거 아니면 닥치고 있어. 이년아. 미친놈. 술 마시니까 아주 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알코올 중독자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쓸 거니까. 미친놈. 이게 지엄한 남편한테 미친놈? 너 오늘 죽었다 생각하고 문 앞에 지금부터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라. 안 그럼 내가 단단히 조져줄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셔? 난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와서 씻든지 하고 거실에서 자. 알겠어? 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말을 끝내고 있어. 너 진짜 혼난다. 저는 남편의 한심한 모습에 인내심이 슬슬 한계에 다다르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에 만취되어 돌아온 날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다며 자는 절 깨워 다짜고짜 따귀를 갈기더군요. 비틀거리면서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황당해서 저도 따귀를 올려붙이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신,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술을 마시고 사업 때문에 힘든 게 많다 보니까 감정 주체가 잘 안 되나 봐. 낱말하듯이 말하지 마.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빌라 어쩌라 소란 피우다가 폭력 휘두른 사람 당신이야. 이거 나중에 이혼할 때 폭력 증거되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긁으래. 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바람을 핀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헛바퀴 돌면서 비틀거리는 자동차 같은 사람이야. 고장난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람 치고 교통 마비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민폐 끼치는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노력하는 모습 지지해주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뭐? 고장난 똥차라고? 어머, 똥차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나 보다. 술 들어가면 가부장 모두 돼서 훈계질하고 년년거리면서 욕이나 하는 사람한테는 적절하네. 너 진짜 죽어볼래? 내가 그 집이라고 못 쳐들어갈 것 같아? 당신 요즘 요가 학원 다니면서 수련은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보다? 명상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왜 사람이 날이 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있지? 내가 사업 성공하면 나중에 울며불며 애원해도 소용없어. 그때 위자료 토해내고 그냥 너 같은 거 버리면 그만이니까. 와, 제발 좀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럼 이혼할까? 이혼하면 너도 후련하고 나도 좋잖아. 아니, 당신이 이혼하자니까 갑자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고 그러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혼하고 싶다며 정 떨어진 것처럼 굴더니 이젠 또 매달리냐. 순순히 이혼해줬다가 나중에 무슨 뒤통수를 맞을지 몰라서 그래. 막말로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돈도 안 갚은 상황인데 폭력 하나로 위자료 털려는 속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뭔가 더 꿍꿍이 있는 건지 기다려보고 파헤쳐볼래. 그냥 당신 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려니까 영 찜찜해서 그래. 내 맘 이해하지?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집에서 딱 기다려라. 알겠냐?
찾아오든지 말든지. 참고로 우리 아빠 특전사 출신이니까 참고하고. 그날 또 저의 도발에 발끈했던 남편은 만취해서 친정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특전사 아빠를 대하기가 겁이 나기는 했던지 평소보다 더 술을 마신 상태였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몸을 비틀비틀거리더니 말 대신 먹은 것들을 모두 개원했고 제자리에 오줌도 지리는 등 온갖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는 물론 남편과 관계를 어느 정도 지켜보라고 하던 엄마조차도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남편을 씻기고 침대에 눕혀뒀는데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려대더군요. 내용이 문득 궁금해져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요가 학원 원장을 자주 찾아간다 싶더니 둘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맞았죠. 미래 씨, 요즘 집에 마누라 때문에 미칠 노릇이네요. 이건 뭐 나이가 어려서인지 미래 씨처럼 성숙한 맛도 없고 떽떽거리기만 하고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요. 민용 씨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요. 그렇게 지 잘난 줄 아는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저처럼 미리 남자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면 민용 씨랑도 별 문제 없겠지만 별 문제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궁합이 최고죠. 미래 씨 덕분에 제가 여자 취향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젊어서 그런가 부끄러운 말도 잘만 하네. 와인이랑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펜션으로 오는 거 잊지 말고요. 미래 씨랑 같이 다니면 제가 오빠로 보이는 거 알죠? 젊다느니 하면서 저 괜히 어린 놈 취급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이래서 내가 민용 씨를 좋아한다니까. 어쩜 여자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사업도 막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이런 건가? 사실 제가 집안 기둥이나 다름없죠. 형 하는 사업 얘기했었던가요? 제가 투자해주고 컨설팅해주는 덕분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알죠. 내가 투자한 돈도 꼬박꼬박 불려주고 너무 고마운 것도 알죠. 사실 저나 미래 씨나 소울메이트잖아요. 이젠 망할 여편네랑 이혼만 하면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 여편네랑 그럼 헤어지긴 할 건가 보네. 언제 헤어질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것도 나 지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미래 씨,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인연이 내가 그래도 붙잡을 끈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도통 놓질 않네요. 사랑한다면서 막 애정 구걸하는데 역겨워 죽겠어.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보니 참 기가 막혔죠. 그간의 오랜 불륜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야 예상을 했으니 그렇다 칠 수 있었는데요. 본인을 아주 훌륭한 사업가 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이혼을 꼭 해야겠다 결심을 했죠. 야, 언제 이혼해 줄 건데? 응? 너가 이혼만 해주면 내가 정말 시키는 거 다 해준다. 말했지. 나 이혼해줄 마음 아직은 없다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오줌 싼 바지 버리고. 오줌이 아니라 땀을 좀 많이 흘린 거라니까. 하여튼 간에 너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건데 괜찮다 이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장인 장모한테 빌린 돈 다 갚을게. 그러고 나서 합의 이혼 각자 어떻게 재산 분할할지 결정해보자. 됐지? 나 정말 너랑 꼭 헤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몰라. 궁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빚진 돈 죄다 갚고 때린 것까지 해서 나 납득할 정도로 주기 전까지는 못 믿지. 일주일, 아니 내일 중으로 돈 붙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당신 거지잖아. 사업가 보고 거지라니. 최근에 생긴 돈이 있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통해 어지간히 상간녀와 결합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빚진 돈들이며 폭력에 대한 보상까지도 모두 지불을 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보나마나 투자를 빌미로 상간녀에게 뜯어낸 돈이겠다 싶었죠. 이제 받아낼 것은 받아냈다 싶어 상간녀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던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없구만. 대체 얼마를 받아야 떨어질 건데? 이게 누구실까요? 뜬금없이 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의문 떨지 마 이년아. 나야 나. 네 남편 상간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 거 보나마나 내 꼬리 잡으려고 그런 거 맞지?
한 푼이라도 돈 더 뜯어내려고? 이 돈에 미친년. 어머머, 남자의 미치신 년께서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요가 배운 이유도 혹시 남자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같은 년이랑 더 말 섞기 싫으니까 일단 이거나 받아. 내 이름으로 돈 들어간 거 보이지? 5천만 원? 이게 다 뭐예요? 어차피 너 상간녀 소송이며 뭐며 난리법석 부리고 사람 귀찮게 할 거잖아. 그래서 미리 민용 씨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계좌 확인한 걸로 보낸 거야. 아, 그러니까 5천만 원 먹고 떨어지라 이거네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지. 남은 4억 5천은 네 남편이랑 헤어지면 줄게. 거지 같은 년한테는 괜찮은 선택지 맞지? 아이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한데? 괜히 센 척하지 말고 남은 돈도 준다고 할 때 받아먹기나 해. 너도 그 돈이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지? 나야 고맙지. 그럼 평생 오손도손 잘 살아줘. 반응이 왜 이래? 너 민용 씨랑 헤어지는 거 안 슬퍼? 아님 센 척하는 거니? 센 척은 무슨. 그건 돈도 없이 여기저기 형 이름 팔아, 가족 팔아가면서 돈 끌어당기는 대개인 얘기겠지. 애시당초 우리 집 장만하는 것도 돈 얼마 보태지도 않았던 게 내 남편인데? 거짓말하고 있네. 그게 바로 네 얘기잖아. 민용 씨한테 다 들어 알고 있거든. 이번 달만 제발 돈 빌려줘. 사업하는 남자가 돈은 있어야지. 이런 패턴으로 뜯어간 돈이 1억이 넘어요. 이 아줌마야. 아줌마한테도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 많다는 사람이 빌려갔을 텐데?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 주고 있거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러게? 원금에서 그냥 이자 주는 식으로 돈 많은 척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눈치 못 채고 계속 믿다가 같이 파산하든 말든 그건 댁 사정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잠깐만, 이봐요. 얘기를 좀 더 해봐요. 얘기 더 할 거 없고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드릴게. 5천만 원이면 뭐 충분하겠다 싶네. 잘 쓸게요. 이봐요, 잠시만. 저를 통해 남편의 실체를 뒤늦게 알게 된 상간녀는 결국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냐며 제게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까지 챙기는 걸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뿐이었죠. 엄마의 말대로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일인데요. 앞으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겪든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모자랐던 저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살려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년 명절 때며 가족 모임 때마다 많은 돈을 휘두르며 가족들을 휘둘러왔던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도 받았는데요. 우수한 보험 영업사원으로서 연봉 1억을 버는 동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형님, 이번 명절 때 제가 돈 드린 걸로 어머님, 아버님 비싼 거 사드리세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 거기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보험일이 많이 힘들다고 한 건 알겠는데 명절 때도 잠깐 시간 못 낼 정도로 바빠? 동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며 성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뭘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돈만큼 투명하게 사람 성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돈 몇백 들여서 회갑년 때 연예인 불러 대접한 거랑 본인이 하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면서 고막 아프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좋겠냐고요. 동서가 비싼 선물이며 음식으로 사람들 대접하려는 거 나도 좋게 생각해. 그래도 얼굴 한 번을 어떻게 못 비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형님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 좀 쪼아대시라고요.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는 동서 질투 좀 하지 마시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누굴 질투한다고? 머리가 뭐 어쩌고 어째? 말이 조금 심하게 나가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연장자면 배려를 해주셔야지 자꾸 통제를 하시면 안 되죠. 나도 동서한테 통제하고
명령질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시부모님이 동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며 말해줬으면 하고 눈치 주시기에 얘기 꺼내본 거지. 그것도 형님이 애시당초 무시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나서서 이러시는 거 제가 몰라요? 하여튼 간에 명절 때에 저는 바쁘니까. 아니, 몸이 아프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보험회사에 최고 영업사원이라는 동서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기에 사정상 얼굴을 비치지 못한다는 말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죠. 저 또한 그게 불만은 아니었지만 매번 연장자로서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게 해보라는 시어머니의 재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좋은 말로 때론 엄하게도 타일러 봤지만 동서는 통 알아들어 먹질 않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동서 얘기면 굳이 저한테 이제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지치고 사이에 끼어서 욕바지하는 것도 힘드네요. 앞으로는 태클 안 걸고 동서 맘대로 하게 내버려둘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아니요, 형수님한테 말씀드릴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 때문입니다. 사실 집사람한테 스토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스토커요? 갑자기 스토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이것부터 좀 보시죠, 형수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동서 평소 차림이랑은 많이 다르네. 처녀적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놀 때인데 기념 삼아 사진을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진사가 호감이 있었는지 그 뒤부터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닌다고 힘들대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집사람이랑 같이 외식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인데 신고하면 더 자극될지 모른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잖아요. 근데 저는 지켜만 보고 있기 영 불안해서 형수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무래도 최선 아닐까요? 이런 거 차라리 미리미리 신고를 해둬야 스토커도 더는 위협적인 짓 못할 텐데. 본인이 일단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절대 저한테는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시잖아요. 집사람 입김 이 집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저도 서방님 얘기 들어드리고 싶고 동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무리한 일은 못해요. 딴 거 안 바라고 한 며칠 정도만이라도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스토커가 혹시 몰래 염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사람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저는 서방님의 조력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동서를 얼마간 따라다녔습니다. 보험 일을 한다던 동서는 많이도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더군요. 딱히 별다른 성과가 없어 스토커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 건가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스토커 최근에 안 나타났는데 알아서 잘 해결한 거 아닐까요? 동서 주위에 며칠씩 맴돌았는데도 별 다른 일 없는 거 보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형수님. 오늘 집사람 얼굴 기색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만 더 감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은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요. 서방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동서한테 그냥 알아서 잘 해결했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만인 일인데 싶어서 그래요. 말했지 않습니까, 형수.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저 괜찮다, 알아서 잘 해결했다 할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집사람이 말하는 거며 표정 짓는 것만 봐도 감이 온다고요. 이렇게 사랑꾼인 거 알면 동서도 좋아하겠네요. 그럼 오늘 딱 하루만 더 지켜봐 드릴게요. 오늘은 뭔가가 이상하니 제발 지켜봐 달라는 서방님의 요청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서를 재차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서, 놀랍게도 어떤 배 나오고 대머리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더니 모텔 쪽으로 향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르는 건가 싶었는데 모텔로 들어가려다 말고 대머리 남자에게 두둑한 돈봉투를 슬쩍 건네주고는 돌아서더라고요. 동서가 예쁘장한 편이라 돈을 받으면 받아야 할 처지인데 왜 돈을 건넨 것일까? 그리고 왜 모텔로 들어가려다 만 것일까? 알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형수, 오늘은 뭐 좀 발견한 거 없었나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스토커가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스토커야 당연히 정말로 있죠. 문 앞에다가 사진까지 떡하니 붙여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뭐 찾은 게 있나 봐요? 그냥 동서 주위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있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어차피 서방님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형수님만 그럼 믿고 있을게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발견하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보세요. 동서가 대체 무슨 일에 엮인 건지 저도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동서가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동서 주위를 맴돌던 저는 대머리 남자와 동서가 다시 만난 일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가 돈 봉투를 주지 않았고 남자는 동서의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동서 지지 않고 남자의 뺨을 후려갈기는 모습에 더더욱 궁금증이 커졌죠.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동서가 이러나 싶어 남자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저는 대머리 남자가 큰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동서, 나야. 얼마 전에 우연히 동서 마주친 일이 있어서 그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거든? 뭔데요? 저 바쁘니까 얼른 용건만 말하세요. 빙빙 두르지 말고.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그래, 나도 동서랑 길게 말 섞기 싫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 얼마 전 모텔에서 만나서 돈 줬던 남자. 대체 과거에 무슨 사이였던 거야? 형님 저 미행하셨던 거예요? 아님 뭐 탐정놀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알 권리 있다고 생각해.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는 않지? 두 사람 무슨 사이인지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왜? 설마 그이가 스토커 따라다니니까 조사해달라고 말하기라도 했어요? 맞아. 서방님이 부탁해서 한 일인데 나도 이거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오늘 보니까 폭력까지도 쓰는 것 같던데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사람 예전부터 나 쫓아다니던 사진사 맞고요. 집문에 사진 붙여서 나 괴롭게 하려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돈 주고 떨어지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또 연락하더니 여전히 절 포기 못한다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했죠. 했더니 다짜고짜 따귀 때리면서 그럼 남편도 저도 죽일 거라잖아요. 일단 저도 안 지려고 따귀 똑같이 갈기긴 했는데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형님이 이렇게 추궁 안 해도. 미안. 난 그런 사정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그 사람 나름 큰 식당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왜 돈이 필요했을까? 과거에 사진사였다던데 언제 또 그렇게 요식업 쪽 일도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돈이야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식업 한다고 사진 못 찍으란 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걸 피해자인 저한테 따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니까 일단 안정 취하고 있어. 이 문제 함께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좀. 말은 도움을 요청하라 했지만 수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커라기에는 동서에게 취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했고 동서 역시도 딱히 겁을 먹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스토커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대머리 남자의 식당을 드나들다 보니 그가 사장이라는 것과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인 대머리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있었죠. 저기요. 우리 동서 스토킹하고 계신 분 맞죠? 멀쩡하게 식당 잘 운영하시는 분이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시길래 스토킹을 한다 만다는 거예요? 제 동서 보험 영업하는 사람 스토킹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문 앞에 몰래 사진도 찍어 붙이질 않나 사람을 패질 않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콩밥 먹으실 준비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스토킹한 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폭력 쓰기는 했는데 저도 똑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다 보셨다면서 어떻게 희진 씨 쪽 편만 드시는데요? 저야 사정을 모르니 동서 말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요. 아는 사람 쪽에 경찰 있는데 물어보니까 죄질이 아주 무거우시더라고요. 이혼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유부녀를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막 돈까지 뜯어내셨다면서요. 와,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돈 떼어먹고는 진짜 양심이 없네. 돈을 떼어먹다니? 설마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동서 보험 실적 1위고 연봉만 1억 버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돈 많이 벌었다면 아마 보험으로 번 돈은 절대 아닐걸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드렸죠. 저는 들리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찰에 조만간 폭력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잠깐만,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대머리 남자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참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과거부터 유흥주점의 에이스였고 현재도 화력의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충격적인 내용에 믿을 수 없다 부인하는데 눈앞에 아예 과거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증거로 내밀더군요. 야, 너 때문에 재산 퍼주고 집까지 몇 억짜리 해주느라 난 이혼까지 당했어. 근데 뭐?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와? 왜 이래 쪽팔리게? 집은 당신이 좋아서 해준 거잖아.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자니까? 난 지금 인생이 다 망가졌어. 마누라 도망가고 애까지 다 떠나서 혼자라니까.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너만 나 받아주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괜찮을 거야. 응? 미안하지만 나 곧 결혼해. 당신보다 훨씬 잘생기고 멀끔한 남자야. 야, 화류계에서 몸 굴리고 가진 재주도 그것밖에 없는 년이 평범한 척 살 수 있을 것 같냐? 응,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증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마셔. 이러지 말자, 희진아. 나 돈 많은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어. 나랑 결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 나 너 때문에 전부 다 잃은 사람이라고. 가진 건 돈밖에 없다던 사람이 이혼당하고 돈도 많이 뜯겼다며? 당신한테 더 뜯어먹기는 미안하니까 내가 그냥 거리 둘게. 우희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거면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토해내.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즉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하여간 짜증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야, 동서와 내연 관계인 걸 들켜 막대한 재산을 뺏기고 집을 해준 동서는 헤어지자고 하니 눈이 돌아갈 만한 대머리 남자였죠. 결국 동서의 집에 찾아가 서방님에게 이런 진실을 밝히겠다는 협박과 함께 현재까지도 화류계에 종사 중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돈의 일부나마 받아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도 더는 돈 못 주니까 폭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저도 깔끔하게 집값의 절반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돌려받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고요. 그럼 그냥 폭로해버리는 건 어때요? 모조리 다. 그러고 싶은데 그럼 혼자 안 죽겠다면서 제 식당 직원들이며 손님들한테며 지역에 다 소문낼 거라는데 어떡합니까? 그 여자 워낙 기가 드센 여자라서 제가 대처 잘 못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알아낸 마당이니까 본인도 다짐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돈 절반이라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내용 있으면 그것 가지고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든지요. 본인 손에 피 묻힐 각오도 없이 독한 동서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대신 좀 써먹어 주시겠습니까? 저 그 망할 여자 이렇게 행복한 꼴 도저히 못 보고 있겠습니다. 남편분 생각해서라도 제가 남자로서 이거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서에게 얽힌 추악한 진실은 이제 모조리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화류계에 종사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색을 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만해오고 본인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명절에 맞춰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동서, 이번 명절 때도 안 올 생각인 거야? 네, 형님. 이번 명절 못 가서 죄송해요. 매년 명절마다 어떻게 된 게 몸이 안 좋네요. 농담이라고 하는 거면 정말 썰렁한 거 알지? 농담은 무슨, 사실을 말한 건데요. 내년 명절에도 아플 예정이니까 시부모님 잘 부탁해요. 몸 아픈 년이 남자는 잘 만나고 다니네?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 보험 영업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보험 영업?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보험 영업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동서 유흥업소에서 완전 에이스였다던데 보험 영업으로 버는 돈 성에 차기는 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 형님, 낮술 쳐드셨어요? 동서 회사에도 전화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 실적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잘리지 않는 수준으로 커트라인만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상태라더라. 이래놓고 뭐? 영업 실적 1위가 어떻고 연봉이 어째? 시부모님이며 서방님이며 가족 모두 기만해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비밀 지켜주세요. 정말 그이가 알면 저 죽어요, 형님. 죽을 짓을 한 건지는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동서 그거 알아? 나 동서한테 지킬 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연장자로서 타일러도 조롱만 해대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명절 때나 가족 모임 있으면 돈만 붙이고 나 무슨 심부름꾼 대하듯이 무시하고. 그런 동서가 내가 뭐 이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켜주겠어? 안 그래?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앞으로 정말 형님한테 잘하고 매년 찾아뵐 테니까 제발요. 동서, 머리가 있음 생각을 해봐. 누구보다 동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난데 매년 찾아뵙는다고? 그 말에 내가 동서 용납하고 참아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미안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다 말할 거야. 형님, 저는 동서와 얽힌 추악한 진실을 모두 폭로해버렸고 집안은 그 덕분에 발칵 뒤집혀버렸죠. 보험 영업 1위로 연봉을 억 단위로 받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몸을 팔아 돈을 벌어왔다고 하니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이 있은 뒤 동서는 이혼을 당하게 됐고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대머리 남자와의 사연 또한 후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을 받기 전에도 받은 돈의 3분의 2나 절반 정도 내놓겠다고 끊임없이 약속을 해왔던지라 그 돈마저도 내놓아야 했다는 얘기였죠. 현재 저는 동서가 사라지니 알턴니를 뺀 듯한 기분인데요. 홀로 쓸쓸하게 남은 서방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짝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가 큰 서방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